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막판에 좀 상승 마감했다고 하는데 8월 초는 어땠습니까? 어제 어땠어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새벽에 끝난 거는 이제 다우는 좀 올랐는데요. 나스닥, S&P 500은 약간의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방향성이 좀 없이 약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일단 지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오늘 나온 거는 부진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민간 기업 구인 건수 같은 것도 좀 이제 감소를 했는데, 그다음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좀 주진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한참 이제 실적 시즌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돋보였던 기업이 미국의 이제 굴삭기 회사죠. 세계 1위 업체인데 그 캐터필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업이 오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8%나 급등하는 그런 좀 양상이 좀 나왔고, 또 AMD가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 회사죠, 반도체. 여기도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어쨌든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많이 올랐던 특히 미국의 빅테크라 그러죠.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다음에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그냥 보합권 내에서 큰 변동이 없어서 오늘 미국 증시는 일단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개별 기업 장세로 좀 이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지지부진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제 말씀 중에 기업들 실적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2분기 영업 실적 발표하는 어닝 시즌이 절반을 지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번 주에도 지금 애플이랑 아마존 실적 나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날 발표하는 걸로 아는데, 이 애플과 아마존도 지금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 특히 이제 애플이 한국한테는 제일 중요하죠. 애플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나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 아이폰도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죠. 아마 9월 말이나 10월에 나올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그 애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고생을 했던 게 중국이 거의 폭스콘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이제 중국이 계속 셧다운 당하면서 생산이 제대로 좀 사실 작년에 못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애플도 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지 그것도 보시고, 요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AI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도 우리도 AI 하겠다, 이런 식의 또 언급을 해줄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업이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82%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기대보다는 잘 나왔고, 그리고 일단 3분기, 4분기도 실적은 좀 좋을 걸로 지금 전망들은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인 그런 실적 분위기는 괜찮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업들 지금 실적 괜찮게 나오고 있군요. 네네. 네, 근데 보니까는 지금 이런 집계도 나와 있어요.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2.4%로 집계됐대요. 1분기보다도 높고 또 시장 전망치보다도 높게 나온 거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집계가 나왔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미국이 원래 올해 경기 침체 다들 많이들 예상하셨잖아요. 네. 올해 경기 안 좋을 거다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번 2분기도 원래 한 2% 예상을 했거든요. 예. 2.4가 나왔고, 근데 이제 앞으로 또 3, 4분기가 중요한데 지금 3, 4분기 데이터는 지금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자기네들의 실시간 측정 도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GDP 이제 나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성장률을 이제 전망치를 내놓는데 원래 한 3.5%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3.9%까지 성장할 거다. 이게 지금 거의 4% 성장이면 엄청난 성장인데 미국같이 이게 큰 나라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미국의 정책과도 좀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요새 미국에 많이 가서 공장 짓고 있잖아요.
미국이 제조업 투자를 지금 장려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캐터필러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다. 주가가 엄청 실적 좋아서 올랐는데 그거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굴삭기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미국의 공장을 지금 많이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네네. 지출, 이제 건설 지출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세금을 활용해서 하는 거겠지만 소비도 나쁘진 않지만 정부 자체가 지금 계속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게 미국 경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좋은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GDP 증가 외에도 함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모두 시장 예측치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경기 전망 침체할 거다라는 관측이 한동안 시장에 있다가 이제 점점 그 관측이 이제 침체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좀 굳어지는 모양새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침체 없이 뭐 이게 연착륙도 없고 계속 순항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예상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주식시장이 장기 랠리를 하려면요. 물론 경기 좋으면 좋죠. 근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물가라는 또 복병이 있잖아요. 네. 고금리고. 그러면 금리가 사실 높긴 높거든요. 지금 5% 넘으면 굉장히 고금리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낮춰져야 좀 장기적으로 순항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약간의 사실 연착륙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좋으면 어쨌든 미국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 고금리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경기가 계속 뜨겁다면 그러니까 약간의 경기가 좀 식어가면서 순항을 해주는 그런 연착륙도 그러니까 경착륙으로 가면 안 되죠. 급하게 네. 다운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연착륙은 좀 필요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데이터만 봐서는 연착륙이 아니라 계속 지금 고공행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착륙이 없을 것 같은. 예.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경기는 사이클 타야 되거든요. 예.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언젠가 후유증이 생깁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지금 제조업 투자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만약에 끝나가면 또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지금 미국 경기는 어쨌든 우리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나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 시장의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주식시장은 지금 경기를 원래는 작년 말만 해도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지금 경기 좋은 거는 시장에는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금리도 더는 안 올릴 거다. 이게 지금 시장의 예상이잖아요. 이제 끝났다. 금리 인상도. 네네. 금리 인상 끝났는데 경기 좋다. 사실 되게 좋은 조합이죠. 그래서 여전히 좋은데 다만 경기가 계속 이렇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뜨겁게 만약에 간다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한번 부러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장기 랠리가 되려면 너무 미국 경제가 뜨거우면 안 돼요. 천천히 가주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막 급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좀 뜨뜨미지근한 지표가 오히려 저는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그렇고요. 중국과 일본을 좀 볼게요. 중국이 살아나야 우리도 좀 살아나고 수출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일본에서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일본 은행이 그동안 장기금리 상한을 0.5% 이하에서 억제를 했었는데 이거를 1%로 높이기로 했다 그래요.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지금 중국과 일본 증시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최근엔 좋았어요. 뭐 중국이나 일본 증시 다 괜찮았는데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뭐 우리 한국도 좀 안 좋았고 근데 일단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이제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안 좋은 거야 우리가 뭐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러면 하반기에 어떻게 할 거냐. 네. 중국 정부도 심각성을 알고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 규제 완화 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는 하반기에는 지금 미국도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멈춰가니까 미국이 추가 인상만 안 하면 중국이 부양책 쓰기가 좀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중국 쪽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일본은 그동안 아시겠지만 너무 눌러놨잖아요. 사실 네. 금리를 일부러.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죠. 아니 언젠가 그러니까 영원히 무한정 국채를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영원히 누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지금 일본도 물가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그 속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속도를 급하게 막 올려버리면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주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선택한 건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 안 주는데 근데 오늘 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안 좋고
일본이나 지금 중국이 안 좋냐면 오늘 이제 새벽에 그 미국에서 그 피치사가 신용평가 3대 기관 중에 하나가 신용등급을 강등해 버렸잖아요. 미국의 신용등급을. 예. 근데 사실 이게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많이들 보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오늘 오전만 해도 아시아 증시 별 이상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오후장에 다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급락을 해버렸고 지금 일본, 중국 다 비슷합니다. 모든 아시아 국가가 오후장 들어서 일제히 급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2011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있었는데 그땐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그때와 직접 비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이 어쨌든 좀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니까 약간 좀 놀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중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내 증시 오늘 폭락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국내 증시 좀 정리해 주시고 역시 오늘도 제일 궁금한 건 사실은 2차 전지긴 해요. 네, 2차 전지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고요. 근데 사실 그동안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쏠림이 심했는데 오늘 또 아시아 증시 빠지고 이렇게 좀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더 좀 하락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빠진 건 뭐 펀더멘털이나 그런 거보다도 아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맞물려서 또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지수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익 매물을 좀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2차 전지도 안 좋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다 같이 빠져버렸어요. 오늘 그래요. 유일하게 올라간 섹터는 초전도체 관련주들밖에 없어요. 약간 무슨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뭐 기업들이 지금 수혜받는 건 아닌데 그 테마로 엮였어요. 그래서 그쪽만 좋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가 다 빠지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신용등급 강등 영향이 지수 급등과 좀 최근에 맞물려 가지고 약간 매물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들어야 되겠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